개잡주 시리즈 7번째 시간이다. 주주가 회사 대표도 아니고 간판에 절한 걸로 기억되는 회사. 고점 대비 93.1% 하락해버린 돌아버리는 회사. 시가총액이 4,500억 원이던 시절 무려 1,000억 원 유상증자를 발표해서 주주들 투자금 빠버린 회사. 신약회사인데 임상시험 허가조차 통과시키는 것을 어려워하는 회사. 오늘은 아직까지는 거래를 할 수 있어 다행이라 생각되는 박셀바이오에 대한 이야기인 것이다. 이 회사는 대체 왜 93%나 하락해버린 것인지, 그동안 회사에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지를 알아보겠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알람 설정 해주면 개잡주를 걸러내는데 더욱 노력할 테니 부탁한다. 박셀바이오는 2010년에 설립됐고 2015년에 시리즈 A, 2018년에 시리즈 B 투자를 성공리에 유치한 다음 2019년에 기술 성평가를 통과하여 2020년 9월에 코스닥에 상장한 회사다. 이 회사는 인간의 면역계를 이용하여 항암 치료제를 개발하는 컨셉을 가지고 있는데, 쉽게 말하면 우리 몸에 있는 자연살해 세포라 불리는 NK 세포를 이용하여 암세포를 죽이는 암치료제를 개발하는 중이며, 현재 임상을 2회 단계까지는 종료한 상황인 것이다. 그리고 키메라 항원 수용체를 이용한 암세포 치료제를 개발 중인데, 이것을 아주 쉽게 얘기하면 환자의 면역세포인 T세포나 NK세포를 추출 후에 특정 암을 공격하게끔 유전자 조작을 거친 후 이를 엄청나게 증식시켜서 환자의 몸에 다시 주입해 암세포를 공격해서 파괴하는 기전인 것인 거다. 하지만 중요한 문제는 박셀바이오는 국내 임상만 진행하지 글로벌 임상은 거들떠도 안 본다는 것인 거다. 시장 크기가 지극히 작은 우리나라로 한정된다는 것인데, 이러면 천문학적인 연구개발 비용을 회수하는 기간이 오래 걸리고 미국 FDA에서 승인받은 검증된 약들이 얼마나 많은데 신생업체가 만든 검증 단계가 필요한 약을 쓸 병원이 과연 우리나라 병원에서 어디 있냐는 것인 거다. 어쨌든 이런 면역세포 치료는 성공만 하면 굉장히 이상적인 암치료 방법이기 때문에 많은 회사들이 개발하고 있고, 바이오 섹터가 붐이었던 2020년 후반에 상장했으니 얼마나 바람이 불었겠는지 한번 상상해봐라. 2020년 9월에 상장한 회사는 그때 당시 상장 가격이 3만원이었는데 1대1 무상증자를 하고도 2021년 1월 초에 가격이 30만원이었으니 3개월 만에 무려 20배가 폭등해버린 것인 거다. 특히 무상증자 타이밍이 너무 완벽해서 회사 재무담당자가 시장을 잘 아는 사람이라는 말도 돌았었고, 이후에는 심지어 고점인 상황에서 상한가를 무려 3번이나 가버렸는데 5천만원을 샀으면 3개월 만에 10억이 됐다 이 말인 거다. 야이씨, 아무리 시장이 비성적인 곳이긴 한데 그래도 이게 도대체 말이 되는 상승인 것이냐? 박셀바이오는 2020년 10월 26일부터 상장 때보다 더 많은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전고점을 뚫고 가기 시작했다. 이런 폭발적인 상승은 2020년 10월 26일 한양증권의 한 애널리스트에 의해 작성된 리포트에 의해 시작된 것으로 추측되는데, 그 이유는 2020년 10월 26일에 이 회사의 주가에 큰 영향을 줄 만한 이슈는 해당 리포트, 그리고 이 리포트에 대한 기사가 유일하기 때문이다. 이 리포트의 메인 포인트는 임상 1상부터 암세포가 완전히 사라진 완전관의 케이스가 4명이 나왔고, 현재 진행 중인 임상 2상에서도 완전관의 케이스가 나왔다고 하면서 NK 세포 치료제를 개발하는 다른 회사 대비 박셀바이오의 주가는 저렴이라는 것이었으며, 이 리포트 내용이 기사로 나오면서 이를 기점으로 박셀바이오의 주가는 진짜 천장이 어딘지 모르게 3개월간 폭발적으로 상승하기 시작한다. 하지만 산이 높으면 골짜기 역시 깊은 법이라고 하지 않았냐? 누가 만들어낸 명언인지는 모르겠지만 박셀바이오에게 너무 맞는 얘기인데, 주가의 운명은 이 고점이 주식사 인생의 고점이었으니 2021년 1월 초에 고점을 찍은 후 2개월 만에 무려 63%가 하락하면서 시가총액의 3분의 2가 신기루처럼 사라진다. 과도한 폭등 후에 미친 폭락이 발생했지만 내가 이 사태의 주요 원인이라고 생각하는 한양증권의 애널리스트는 2020년 10월 26일 작성했던 리포트 이후 이 회사에 대해 커버리지 리포트를 아예 쓴 적이 없다. 뭐 그냥 종목 하나 봐보니까 괜찮은 것 같아서 리포트 하나 써봤는데, 주식을 사던지 팔던지 하는 건 니들 투자자 판단이니까 뭐 니들이 사던 말던 그건 내 알 바 아님. 물론 뭐 나 같은 학고 유튜버가 애널리스트에게 쓴소리 비슷한 격으로 말해봤자 듣지도 않겠지만, 개미 입장에서 주가가 폭락했는데 본인이 리포트를 썼던 기업에 대해 이런 방구도 없다는 것이 애석할 따름인 것인 거다. 2021년 1월 이후 주가는 지금까지 3년 넘게 나락의 길을 걸으면서 90% 이상 폭락해버렸다.
물론 과거의 비이성적인 폭등이 가장 큰 문제였지만 회사의 신속하지 못한 경영도 한몫을 하게 되는데, 첫 번째로 상장 당시 2년 안에 출시하겠다던 반려견 전용 면역 항암 치료제인 박스루킨 15는 2022년부터 매출이 발생할 것이라는 그때 당시 예기와는 달리 아직까지 판매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허가를 받기 위해 보완 자료를 제출하겠다는 상황인 것이다. 상장 후 다음 해인 2021년에는 임상시험에서 통계적 유의성 확보가 안 돼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보완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하니 우리 그건 못 내겠어, 임상 다시 할게 해서 재임상 수행 후 품목 허가를 신청한 상황인데, 또 추가 보완 자료를 요청했다고 하니 회사가 이를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강한 의문이 생기는 것인 거다. 두 번째는 코로나 사태가 발생한 후 2년이 돼가는 시점인 2021년 말에 회사가 코로나 백신 개발 사업에 진출하겠다고 한 것인데, 야 이 대표야 생각해봐라. 그때 당시 외국의 화이자, 아스트라제네카, 모더나 등 글로벌 제약사에서는 2020년 말에 이미 백신을 개발 완료해서 배포했고, 2021년 초부터 우리나라 국민들이 백신을 맞기 시작하고 있었는데, 2021년 말에 코로나 백신 개발 사업을 한다고 하면 이걸 좋아할 주주가 도대체 어디 있겠냐? 세 번째로 임상하면서 승인기간이 지난 약을 규제기관 허락도 받지 않고 사용기간을 임의로 변경해서 약을 사용하다가 한 달 반 동안 임상시험 정지 처분을 받게 되는데, 이게 신약 개발사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인 거냐? 그리고 임상시험하겠다고 신청한 것도 효과성 검증이 미흡해서 반려돼 버리니 이 정도면 신약의 효과를 걱정할 게 아니라 더 기초적인 문제인 이 회사가 신약 개발에 역량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를 걱정해야 할 판인 것이다. 이렇게 경영 측면에서 성과 하나 못 내고 있어 주가가 날아가고 있는 상황에서 회사는 카운터 펀치를 날리는데, 무려 유상증자를 1,000억 원이나 때려버려서 주주들을 바닥이 어디인지 도무지 알 수 없는 무적행에 쳐넣어버린 것인 거다. 주주 배정 먼저 한 다음에 나머지는 일반 공모하는 방법을 선택하는데, 최대 주주와 2대 주주도 돈이 없어서 30%밖에 참여를 못하고 이마저도 본인이 가지고 있는 지분을 블록딜로 매각해서 청약 자금을 마련하니 어떤 주주가 이 유상증자를 반가워할 수 있겠냐? 더군다나 이놈들은 장외로 적정가에 넘기고 유상증자 청약해서 싼 가격에 받으면 본인들의 지분율을 줄어들 수 있겠지만 거기에서 차익이 생기는 것인 거다. 그리고 이 유상증자로 조달한 자금이 모두 연구개발에 쓰는 것도 아니고 400억 원은 사업을 짓는 데 쓴다고 하니 주주들의 어이가 존나 개털리는 것인 거다. 결국 유상증자 청약은 80%도 달성하지 못한 실패한 청약이 됐고, 처음 계획했던 1,000억 원이 아닌 710억 원 규모의 자금을 조달하게 됐다. 지금까지 박셀바이오가 왜 이렇게 날아가게 됐는지에 대한 내용을 말했는데, 솔직히 미래도 걱정이다. 특례 상장을 했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30억 원의 매출이 있어야 상장 유지 조건에 부합하는데, 올해 이 매출 기준을 달성할 수 있을지 굉장히 우려스럽다. 이 부분에 대해 성과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된다면 하루 빨리 도망차를 시전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오늘의 한마디, 박셀바이오는 2010년 창립 이후 13년 만에 첫 매출을 냈으며 규모는 1,372만 원이다. 끝.